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눈이 뻑뻑하고 따갑습니다.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요. TV 보려고 리모컨을 들었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을 비비고 깜빡이고 또 비비고. 그래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겨울에, 그중에 10명 중 3명은 이미 눈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상처요. 눈에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냥 건조한 거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요. 혹시 요즘 눈이 자주 충혈되시나요? 눈곱이 전보다 많이 끼시나요?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우리 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눈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슬플 때 나오는 물? 아니면 양파 썰 때 나오는 그거? 사실은 말이죠. 눈물은 우리 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패입니다. 마치 자동차 앞 유리에 발라놓는 발수 코팅 같은 거예요. 비가 와도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해주는 그 코팅 말입니다. 우리 눈도 똑같습니다. 눈물이 눈 표면을 얇게 덮고 있어야 먼지도 씻어내고 세균도 막아주고 각막이라는 눈의 가장 바깥 부분에 영양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요. 젊을 때는 눈물이 펑펑 잘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만 건조해도 바로 눈물이 나와서 촉촉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눈물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깜빡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눈 전체에 고루 퍼집니다. 마치 걸레질할 때 물을 뿌리고 쓸어내듯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꺼풀을 움직이는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깜빡이는 횟수도 줄어들고 깜빡여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겨울 얘기를 해볼까요? 겨울은 왜 더 문제가 되느냐? 바로 건조함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습한 날씨 덕분에 눈도 그나마 촉촉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바깥 공기부터가 건조해집니다. 습도가 30%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건조한 거냐면 사막이 습도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사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내입니다. 추우니까 난방을 틉니다. 보일러 빵빵하게 돌리고 전기장판 깔고 전기 히터도 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내 공기가 더더욱 건조해집니다. 이 건조한 공기가 눈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계속해서요. 쉬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원래 적게 나오는데 겨울이라 공기까지 건조하니까 그나마 있던 눈물마저 빨리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중고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시죠?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화면을 볼 때 우리는 집중합니다. 특히 자막 읽을 때, 뉴스 볼 때, 드라마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면 깜빡임이 확 줄어듭니다. 보통 때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 볼 때는 절반도 안 합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막이 제대로 안 퍼지죠. 그럼 눈이 마르고 따갑고 충혈되고 그 다음엔 뭐가 오느냐? 두통까지 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요새 머리가 자주 아파하시는데 알고 보면 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건조하니까 눈의 근육이 긴장하고 그게 눈 주변 근육까지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자,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눈이 건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물이 부족하니까 각막, 그러니까 눈의 가장 바깥 투명한 부분이 공기에 직접 노출됩니다. 원래는 눈물이 각막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막이 없으니까 각막이 상처를 입습니다. 마치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것처럼 각막도 미세하게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처가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눈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미세해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커집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염증이 생깁니다. 각막염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거죠.
각막염까지 가면 정말 고생입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이 계속 나고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심하면 시력까지 떨어집니다. 영구적으로요.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겨울이라 눈이 좀 건조하네 하시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눈이 자꾸 따갑고 충혈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고 안과를 안 가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각막에 상처가 여러 개 생긴 상태였대요. 다행히 치료는 됐지만 그 이후로 시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공 눈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공 눈물 넣으면 일시적으로 편해집니다. 저도 인공 눈물 사용하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공 눈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 눈물은 말 그대로 인공이거든요. 진짜 눈물처럼 영양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딱 맞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논밭이 바짝 말라있는데 물을 한 바가지만 붓는 거예요. 그 순간은 좀 촉촉해지겠죠. 그런데 곧 다시 마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 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눈이 스스로 눈물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도입니다. 습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겨울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눈과 피부, 그리고 호흡기에 가장 적당한 습도거든요. 그럼 어떻게 습도를 유지하느냐? 제일 좋은 건 가습기입니다. 요즘 가습기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몇만 원이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실 때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물을 자주 갈아주셔야 합니다. 물을 며칠씩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매일 물을 새로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가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세요.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습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물을 넓은 그릇에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높여줍니다. 난방기 근처에는 꼭 물그릇을 놓으세요. 난방기 주변이 제일 건조하거든요. 두 번째, 깜빡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면 볼 때 깜빡임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식적으로 깜빡여줘야 합니다. TV 보시거나 스마트폰 보실 때 일부러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TV 보실 때 광고 나오죠? 그때 눈을 10번씩 천천히 깜빡여보세요. 꾹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또 꾹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 이렇게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깜빡임 운동이에요. 눈꺼풀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눈물샘도 자극이 되고 눈물도 고루 퍼지고 눈 주변 근육도 이완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요. 세 번째, 온찜질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 좋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십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손으로 만져서 아, 따뜻하네 할 정도면 됩니다. 그 수건을 꼭 짜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눈을 감고요. 이게 왜 좋으냐면 따뜻한 열기가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샘을 녹여줍니다. 우리 눈물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 성분도 있거든요. 이 기름이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이 막힙니다. 기름이 굳어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온찜질을 하면 이 굳은 기름이 녹으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오래 유지됩니다.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요. 힘드시면 이틀에 1번, 사흘에 1번이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온찜질할 때 한 가지 팁 더 드릴게요. 찜질하면서 눈동자를 천천히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눈 근육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더 잘 됩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뭐냐면 눈물의 질을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눈물이 그냥 맑은 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하고 끈적끈적한 성분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눈 표면에 오래 머물 수 있거든요. 오메가3가 바로 이걸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생선 드셔보세요. 구워 드시든 찌개 끓여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 건강이 좋아집니다. 채소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요. 여기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각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상처가 생겨도 빨리 회복되게 도와줍니다. 하루 한 끼는 꼭 이런 채소를 드세요. 나물 무쳐서 드시든 국에 넣어 드시든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기름진 튀김류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생기면 눈이 더 건조해지고 충혈되기 쉽습니다. 특히 라면, 과자 같은 거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가능하면 줄이세요. 건강에도 안 좋지만 눈에도 정말 안 좋습니다. 대신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전체의 수분이 유지되고 눈물도 더 잘 만들어집니다. 5번째, 눈 쉬기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유튜브도 보시고 카톡도 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저는 그거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즐기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눈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20분 동안 화면을 보셨으면 20초 동안 먼 곳을 보세요. 창밖을 보시든 천장을 보시든 아무튼 멀리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가까운 데 집중할 때랑 먼 데 볼 때랑 눈이 사용하는 근육이 다릅니다. 가까운 데만 계속 보면 특정 근육만 계속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를 보면서 그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20-20-20 법칙이라고 합니다. 20분 보고 20초 쉬고 20피트, 그러니까 6m 이상 먼 곳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까먹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2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요. 그럼 그때 잠깐 눈을 쉬는 겁니다. 또 하나, TV나 스마트폰 볼 때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TV는 최소한 2m, 그러니까 팔 2개 정도 거리를 두고 보세요. 스마트폰은 30cm, 그러니까 팔 하나 정도 거리요. 그리고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화면을 보면 눈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 꼭 켜고 보세요. 6번째, 바람 피하기입니다. 겨울에 바깥 나가시면 찬바람이 쌩쌩 불죠. 이 바람이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를 쓰세요. 챙이 있는 모자가 좋습니다. 바람이 눈에 직접 닿는 걸 막아주거든요. 선글라스도 좋습니다. 겨울에 선글라스 쓰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 보호에 아주 좋아요.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특히 주무실 때 얼굴 쪽으로 바람이 오면 자는 동안 눈이 건조해집니다. 7번째, 안과 검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불편해도 병원에 안 가십니다. 별일 아니겠지, 나중에 가지 뭐 이러시죠. 그런데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눈이 불편하지 않아도요.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검진 받으면 뭘 알 수 있느냐? 시력 변화, 안압, 각막 상태, 망막 상태 등등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안과 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이 커버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십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여쭤보세요. 8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긴장합니다. 근육도 경직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호르몬 균형도 깨집니다. 이게 다 눈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걱정하거나 화가 나면 눈을 부릅뜨고 있게 되죠. 그러면 눈이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책도 하시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수다도 떨으세요.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잘 때 우리 눈도 쉽니다. 눈물샘도 회복되고 각막에 생긴 작은 상처들도 치유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시면 눈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낮에 TV 보시다가 졸리시면 20분 정도 낮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 금연입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 계세요? 담배는 정말 눈에 최악입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이 눈물샘을 손상시킵니다. 눈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도 줄어듭니다. 눈이 건강할 수가 없죠.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안구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눈병에 걸릴 위험도 훨씬 높고요. 나이도 드셨는데 담배까지 피우시면 눈은 정말 빠르게 나빠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금연하고 몇 주만 지나도 눈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10번째, 약 복용 확인입니다.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혈압약 같은 거요. 어떤 약들은 부작용으로 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뇨제 같은 약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만약 약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눈이 건조해졌다 싶으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보세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10가지 방법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습도 유지하기. 둘째, 깜빡임 운동하기. 셋째, 온찜질하기. 넷째, 좋은 음식 먹기. 다섯째, 눈 쉬게 하기. 여섯째, 바람 피하기. 일곱째, 정기 검진 받기. 여덟째, 스트레스 줄이기. 아홉째, 금연하기. 열째, 약 부작용 확인하기. 이 10가지만 실천하시면 정말 눈이 편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분 중에 72살 되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만 되면 눈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따갑고 TV 보면 눈이 침침하고 바깥 나가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래서 안과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런 걸로 나아지겠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래요. 특히 온찜질이 제일 좋았다고 하십니다. 매일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5분만 찜질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눈이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가습기도 사서 방에 틀어놓으시고 TV 볼 때도 자주 깜빡이려고 노력하시고 생선도 자주 드시고 이렇게 몇 달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느끼셨대요. 요즘 눈이 안 불편한데? 하고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눈이 너무 불편해서 외출도 잘 안 하셨는데 이제는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러 다니신대요. 눈이 편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나 이제 늙었으니까 눈도 나빠지는 게 당연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 사회를 만들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때입니다. 눈이 불편하면 볼 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TV도 보기 싫고 책도 읽기 싫고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요. 물론 한 번에 다 하려면 힘드실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제일 쉬워 보이는 것, 혹은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것 하나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몸으로 느껴보세요. 눈이 편해지는지, 시야가 선명해지는지.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몇 달 후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10가지를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눈이 정말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눈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눈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관리하면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미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젊었을 때처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덜 따갑고 조금이라도 덜 침침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이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하세요. 요즘 눈이 불편한데 이런저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니? 하고요. 가습기 같은 거 사는 것도 혼자 하시려면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자식분들께 부탁하세요. 대부분 기꺼이 도와주실 겁니다. 온찜질도 처음에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배우자분이 계시면 서로 해드리면 좋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같이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안과 검진도 혼자 가시기 부담스러우시면 누군가랑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요한 것들 메모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눈 건강은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하고 혈액순환이 좋으려면 심장이 건강해야 하고 심장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규칙적으로 산책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다 눈 건강에도 좋고 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건강한 노후입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죠. 눈이 편안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세상을 선명하게 봐야 세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긴 시간 동안 눈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길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첫째, 눈이 건조한 건 나이 탓만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둘째,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셋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가습기를 켜든 온찜질을 하든 깜빡임 운동을 하든 뭐든 하나만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눈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10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계절이 될 겁니다. 눈이 따갑고 침침해서 힘들었던 계절이 아니라 하얀 눈도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거예요. 손주들이 그린 그림도 선명하게 보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편안하게 보고 친구분들 얼굴도 잘 보면서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시는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은 맑고 마음은 따뜻하고 삶은 행복한 그런 날들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천천히요. 그리고 천천히 떠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과 함께해온 소중한 눈이 지금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눈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시간입니다. 잘 돌봐주고 잘 쉬게 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께 고마워할 겁니다. 더 밝은 세상을, 더 선명한 추억을, 더 아름다운 순간들을 보여주면서요.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따뜻한 찜질 한 번, 깜빡임 10번,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또렷하게 보시면서 즐거운 나날 보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밝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